절에 있던 그 종 말이야. 어젯밤 3번 울렸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바람도 없었는데. 소리가 너무 맑아서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그 울림이 끝나고 나니까 발밑에 물이 고였어. 나도 들었어. 집이 절에서 꽤 멀리 있는데도 소리가 귓속에서 바로 들리더라. 할머니가 말했지. 그 종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울린다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 이번엔 아무도 죽지 않았잖아. 그게 문제야. 누군가 죽은 게 아니라 돌아온 걸 수도 있지. 종소리 뒤에 속삭임이 들렸어. 내 이름이었어. 마치 이제 네 차례다라는 듯이. 그 순간 내 그림자가 흔들리더라. 그 종은 손이 없어도 울린다던 이유가 이제 알 것 같아. 누군가가 아니라 무언가가 부르고 있는 거야. 오늘 밤 종이 또 울리면 우리 그 소리가 나는 곳까지 가야 할 거야.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나는 어릴 때부터 우물의 냄새를 싫어했다. 흙과 녹슨 쇠, 오래된 물의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는 마치 오래전에 죽은 누군가의 숨결 같았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우물은 생명의 입구이자 죽음의 문이라는 것을. 나는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서울에서 일하던 회사가 부도나고 손에 쥔 것은 빚뿐이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남은 건 이 낡은 집뿐이었다. 그 집 뒤편엔 내가 어릴 적 절대 다가가지 말라는 말과 함께 봉인된 우물이 있었다. 밤 공기가 유난히 눅눅했다. 비가 그친 지 오래되지 않은 땅에서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담배를 피우며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그때였다. 뒤편에서 들려온 뚝 하는 소리, 돌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지만 이상하게 깊고 젖은 울림이 섞여 있었다. 우물가였다. 잡초 사이로 낮은 돌뚜껑이 비스듬히 열려 있었다. 누가 손댄 걸까? 나는 이상한 호기심에 끌려 천천히 그 돌뚜껑을 들어 올렸다. 냄새가 확 올라왔다. 썩은 진흙, 이끼, 그리고 피 냄새.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내 발목을 스쳤다. 물도 없고 바람도 없는 곳에서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전등을 켜서 우물 속을 비추자 검은 물결처럼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물속에선, 아니 어둠 속에선 무언가가 있었다. 돌려줘. 속삭임이 들렸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젖은 흙으로 막힌 목소리. 나는 우물 뚜껑을 닫고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그 목소리, 어릴 적에도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다. 10살 때 친구와 우물 근처에서 놀다가 들었던 그 속삭임.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도시로 이사 갔다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 애는 그 우물 아래에 묻혔다는 걸.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 너머로 천천히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물에서 나는 게 분명했다. 그 소리는 흙을 파는 듯했고 마치 무언가가 다시 올라오려는 소리였다. 나는 창문을 닫으려다 멈췄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우물뚜껑은 완전히 열려 있었다. 그 옆에는 젖은 발자국이 현관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발자국은 내 방 앞에서 멈췄다.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 존재가 지금 이 순간 바로 문 너머에 서 있다는 걸. 나는 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북처럼 울렸다.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그림자는 없었지만 뭔가가 있었다. 그건 공기 속에 섞인 냄새로 느껴졌다. 젖은 흙, 썩은 이끼, 그리고 오래된 피의 냄새. 돌려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문 안쪽에서. 나는 숨을 참았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문 너머의 기척이 서서히 사라지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엔 이상한 진동이 숨어 있었다. 바닥 아래에서 아주 느리게 뭔가가 기어오르는 느낌. 나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밖은 고요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우물은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뚜껑은 완전히 젖혀져 있었고 그 가장자리엔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무언가가 기어 올라온 흔적이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 대신 현관 앞에 발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젖은 흙으로 찍힌 발자국은 내 방 앞에서 사라졌다. 그 자리에 작은 흙덩이가 남아 있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손톱 조각이 박혀 있었다. 순간 몸이 굳었다. 그 손톱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너무 두껍고 끝이 갈라져 있었다. 마치 오래전 땅속에서 부패하다가 돌처럼 굳은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휴지로 감싸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하지만 그 밤 쓰레기통에서 나는 냄새가 점점 강해졌다. 흙과 피가 섞인 듯한 끈적하고 썩은 냄새였다. 결국 나는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마당 구석에 묻었다. 삽으로 땅을 파내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깊이 묻어야 해. 더 깊이. 누군가 내 귀 옆에서 속삭였다.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직 달빛 아래 내 그림자만이 삽을 쥔 채 서 있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아니, 그건 꿈이라기보다는 기억이었다. 10살 때 친구 민수와 함께 우물 근처에서 놀던 장면이 떠올랐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던 민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던 그날. 사람들은 실족사라 했지만 나는 봤다. 민수를 끌어당기던 손. 그 손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짧고 검은 손톱, 흙으로 덮인 팔뚝, 그리고 낡은 청동 팔찌. 그 팔찌가 내 꿈속에서 반짝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팔찌가 내 손목에 걸려 있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며 비명을 질렀다. 땀에 젖은 팔목을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피부엔 분명히 차가운 금속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침이 되자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었다. 나는 잠도 못 잔 채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옛 이장을 찾아가야 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우물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던 사람이다. 회관 안에는 노인 몇 명이 장기판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노인이 내 얼굴을 보자마자 담배를 껐다. 그래,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엔 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집 뒤 우물 열렸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열리면 안 되는 건데. 봉인끈이 약해진 모양이군. 무슨 말씀이세요? 봉인이라니요?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부적을 꺼내 내 손에 쥐어줬다. 그 우물엔 사람의 뼈만 묻힌 게 아니야. 도깨비도 묻혔어. 그놈이 사람을 흉내내며 마을을 어지럽혔지. 결국 사람과 함께 묻혔는데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깨어난다.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잊힌 거니까. 나는 말문이 막혔다. 도깨비라니, 그런 건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계속 그 목소리가 울렸다. 돌려줘. 나는 그에게 물었다. 도깨비가 뭘 돌려달라는 건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팔목을 가리켰다. 그 자국 언제 생겼지?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감췄다. 그건 그냥 긁힌 겁니다. 그는 씁쓸히 웃으며 말했다. 그건 긁힌 게 아니야. 그건 약속의 자국이지. 그놈이 너를 기억한 거야. 그날 밤 다시 우물가로 갔다.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돌뚜껑 위엔 부적이 반쯤 타 있었다. 노인이 준 부적이었다. 그 불길한 종이가 스스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재를 밟으며 우물 속을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불빛이 아니라 젖은 흙 속에서 반사되는 붉은 빛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팔찌 하나. 내 꿈속의 그것이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네가 민수냐? 순간 그 눈이 웃었다. 그리고 어떤 힘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차가운 손, 흙냄새, 썩은 냄새, 그리고 금속의 차가움이 한꺼번에 전해졌다. 돌려줘. 그 말과 함께 우물 속에서 검은 팔이 여러 개 튀어나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뺐지만 손목의 자국은 더욱 짙어졌다. 피가 스며나와 팔찌의 모양을 이루었다. 나는 울부짖으며 도망쳤다. 그러나 마당 끝에서 멈췄다. 누군가가 서 있었다. 흙으로 덮인 얼굴, 반쯤 썩은 입술. 그것은 확실히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눈은 어릴 적 내 친구 민수의 눈이었다. 왜 돌아왔어? 그가 물었다. 그 목소리는 깊고 낮았다. 여긴 네가 묻은 곳이야. 너도 잊힌 자니까. 그 말이 끝나자 내 발 아래 땅이 꺼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동안 수천 개의 손이 내 몸을 붙잡았다. 흙이 내 입을 막고 눈을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덮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봤다. 붉은 눈들이 끝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속삭였다. 이제 네 차례야.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차가운 진흙이 내 얼굴을 덮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코 안으로 흙먼지가 들어왔다.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거의 굳어 있었다. 어딘가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 손끝을 겨우 움직였을 때 내 손바닥 아래로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나무 조각이었다. 그 표면엔 낡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되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는 힘껏 몸을 일으켰다. 사방이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어둠 속에서도 모든 걸 볼 수 있었다. 흙벽의 틈새, 썩은 뿌리, 그리고 사람의 얼굴들. 수십 수백 개의 얼굴이 흙 속에 박혀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울고 있는 듯한 표정. 그들의 입술 사이로 끈적한 흙물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중 하나를 향해 다가갔다. 얼굴에 윤곽이 낯익었다. 그건 분명히 어린 시절의 내 친구 민수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반쯤 흙에 잠겨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민수야. 내가 손을 뻗자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잊었지. 넌 우리를 잊었어. 그 목소리는 물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멀고도 깊었다. 도깨비는 기억으로 살아. 누군가가 우리를 잊으면 우리는 흙으로 변하지.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벽의 얼굴들이 동시에 눈을 떴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네언 누구지? 그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졌다. 네언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흙도 아니야. 넌 돌아온 자야. 그 말과 함께 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어떤 기억이 스쳤다. 우몰, 비, 울음소리. 그리고 내가 삽을 들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를 찾으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를 찾은 게 아니라 묻고 있었다. 도깨비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대신해줘. 나 대신 살아줘. 그 목소리는 나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우물 속의 도깨비는 나였다. 혹은 내가 되어버린 존재였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소리는 흙벽에 부딪혀 사라졌다. 대신 그 메아리가 내 안에서 되돌아왔다. 돌려줘. 돌려줘. 그건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기억을 돌려달라는 말이었다. 내가 잊어버린 죄, 내가 덮어버린 이름, 내가 파묻은 약속,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나는 끝없이 이어진 터널을 걸었다. 벽에는 오래된 부적과 청동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흘렀다. 불빛은 사람의 얼굴을 닮았지만 눈이 없었다. 그들이 나에게 속삭였다. 너는 우리의 봉긴이야. 너의 기억이 우리가 갇힌 이유지. 나는 터널 끝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낡은 거울이 하나 서 있었다. 금이 가고 틀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그 표면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내 얼굴이 아니라 진흙으로 뒤덮인 낯선 존재가 서 있었다. 그 눈은 붉게 빛났고 입깬 미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말했다. 네오는 위로 올라갈 수 없어. 너는 이미 묻힌 자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아직 살아있어.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자 거울 속에 내가 천천히 웃었다. 살아있다는 건 기억된다는 뜻이지. 하지만 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아무도 널 기억하지 않잖아.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장례식 때 아무도 울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도시에서도 회사에서도.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혹시 그때부터였을까? 내가 이미 사라지고 있었던 건 거울 속의 아니 도깨비는 손을 내밀었다. 그 손끝에서 흙이 흘러내렸다. 돌려줘. 기억을. 나는 주저하다가 그 손을 잡았다. 순간 온 세상이 뒤집혔다. 나는 다시 마당에 서 있었다. 새벽이었다. 달빛은 희미했고 우물은 다시 닫혀 있었다. 모든 게 꿈이었을까? 하지만 내 손바닥엔 진흙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팔목의 자국은 더 깊어져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벽에는 낯선 그림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엔 누군가의 밥그릇이 있었다. 나는 혼자 사는데 그 밥그릇 옆에는 물에 젖은 청동 팔찌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 흙으로 쓴 글자가 있었다. 민수의 집에 가. 나는 그 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실 창문에 내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내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피부는 희미하게 갈라져 있었고 그 틈새마다 흙빛이 스며 있었다.
눈동자는 불에 댄 듯한 색이었다. 나는 창문에 손을 얹었다. 차갑고 낯선 감촉. 그때 창문 너머로 누군가 속삭였다. 드디어 기억났구나. 그건 민수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억눌렸던 기억, 숨겨진 이름, 묻힌 약속들 모두가 흙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 흙더미 속에서 무릎을 꿇었다. 내가 너를 묻었구나.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닥이 천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우물의 방향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문이 스스로 열렸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흙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왔다. 그 냄새 속에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돌아올 시간이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길을 따라 걸었다. 마을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새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발밑에서 흙이 눌리는 소리만이 무겁게 울렸다. 길 위엔 발자국이 하나뿐이었다. 내 것.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발자국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자리를 덮어버리는 듯했다. 민수의 집은 마을 끝 언덕 위에 있었다. 붉은 기와가 반쯤 무너져 내린 낡은 집. 내가 어릴 때부터 늘 닫혀있던 그 문 앞에 지금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흔들리는 그림자 하나.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흙 냄새가 폭발하듯 퍼졌다. 집 안은 어두웠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어둠 속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먼지 낀 가구, 무너진 벽지,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낮은 탁자. 탁자 위엔 작은 등잔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 낡은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표지에는 민수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1968년 7월 13일.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밤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 엄마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 하셨다. 하지만 그 이름이 내 이름이다. 1968년 7월 15일. 오늘 낮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그 애를 봤다. 흙투성이 얼굴로 나를 보고 웃었다. 그건 분명 그 애였어. 죽은 줄 알았던 세진이. 나는 숨이 막혔다. 세진, 내 이름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다음 장에는 누런 얼룩이 번져 있었고 글씨는 급하게 휘갈긴 듯했다. 1968년 7월 17일. 세진이가 다시 왔다. 하지만 예전의 세진이가 아니야. 눈이 너무 이상했어. 불빛처럼 타오르는 눈. 그는 말했어. 민수야, 우리 같이 묻히자. 페이지 끝이 찢겨 있었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그때 죽었던 걸까? 아니면 민수가 묻혔던 걸까? 그때 등잔불이 꺼졌다. 동시에 방 한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돌렸다. 그곳엔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마른 체구, 푸석한 머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눈. 민수였다. 하지만 그는 나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 진흙이 엉겨붙어 있었고 손끝은 흙으로 굳어 있었다.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사포처럼 거칠었다. 네오도 이제 잊히는구나.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무세연, 말이야.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마을은 기억의 무덤이야. 우물은 입구고 사람들은 봉인이지. 그가 손을 들어 내 팔목을 가리켰다. 그 자국은 도깨비의 약속이야. 너는 나를 묻었고 나는 너를 기다렸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난 내 얼 묻은 적 없어. 그러자 민수가 피식 웃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네가 흙을 덮었을 때 도깨비는 내 이름을 가져갔어. 내 기억을 먹고 널 살아있는 껍데기로 만든 거야. 그의 말이 내 머릿속을 찢었다. 그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졌고 벽에 걸린 거울이 금이 갔다. 거울 속엔 우리 둘만이 아니라 수십 개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우물 속의 얼굴들이었다. 모두가 입을 열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돌려줘. 기억을 돌려줘.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세진아, 이제 네가 끝내야 해. 우물 아래 묻힌 건 도깨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죄야.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엔 낡은 청동 팔찌가 있었다. 이걸 다시 우물에 돌려줘. 그럼 우리도 쉴 수 있어. 나는 팔찌를 받았다. 손에 닿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불길, 비명, 흙, 피, 그리고 어린 나의 얼굴. 나는 다시 그날의 장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비가 퍼붓던 밤, 마을 사람들은 우물 주변에 모여 있었다.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건 어린 나였다. 나는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다. 그 구덩이 안에는 민수가 있었다. 그는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의 손목엔 지금 내가 쥔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서
한 노파가 중얼거렸다. 도깨비를 묻을 때는 그 아이의 이름으로 덮어야 한단다. 그 말과 함께 나는 흙을 퍼부었다. 그 순간부터 내 이름은 흙 속에 묻혔고 도깨비의 것이 되었다. 현재로 돌아왔을 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수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지? 너는 그날 죽은 게 아니라 이름을 잃은 거야. 나는 팔찌를 꽉 쥐었다. 그럼 이걸 돌려주면? 민수는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모두 사라질 거야. 이 마을도 나도 그리고 너도. 침묵이 흘렀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흔들리고 벽에 걸린 그림이 떨어졌다. 그 그림 뒤에는 우물의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길을 인도하듯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하, 끝내자.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고맙다. 세진아. 그의 몸이 서서히 흙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손끝, 그리고 얼굴, 마지막엔 눈동자까지. 그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엔 흙 한 줌만이 남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마을 전체가 안개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집들은 형태를 잃고 길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 한가운데에 우물이 있었다. 나는 팔찌를 쥔 손으로 우물을 향해 걸었다. 발밑에서 흙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웃음이었다. 그 소리에 내 심장이 서서히 식어갔다. 나는 우물 앞에 섰다. 뚜껑은 이미 열려 있었다. 검은 물결 같은 어둠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속에서 붉은 눈 한 쌍이 천천히 떠올랐다. 돌려줘. 나는 팔찌를 들어 올렸다. 이제 돌려줄게. 팔찌를 던지는 순간 우물 속에서 거대한 울림이 터져 나왔다. 흙이 흔들리고 공기가 갈라졌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우물 속으로 팔찌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금속의 울림이었지만 이내 그 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심장 박동처럼 변했다. 쿵, 쿵, 쿵. 대지는 그 리듬에 맞춰 흔들렸다. 하늘은 피처럼 붉어졌고 안개는 살아 움직이듯 내 주위를 감쌌다. 나는 균형을 잃고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흙이 끈적하게 변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손바닥에 닿은 흙이 마치 뜨거운 살처럼 꿈틀거렸다. 그리고 내 귀에 속삭임이 들렸다. 돌려줬구나. 드디어 순간 우물 속에서 붉은 빛이 솟구쳤다. 그건 불빛이 아니라 피와 진흙이 섞인 혼탁한 빛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 빛은 내 시야를 덮고 내 기억을 뒤섞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우물 속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바닥이 없었다. 사방이 붉은 물로 채워진 끝없는 공간. 마치 살아있는 심연 같았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물결처럼 어둠이 번졌다. 그 속에서 무수한 그림자가 떠다녔다. 그들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모두 입이 없었다. 눈만이 있었다. 수백 수천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봤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네온 아직 기억을 다 돌려주지 않았어. 그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울렸다. 네온은 도깨비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나는 몸을 떨었다. 난 사람이야. 난 세진이야.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끝이 내 가슴에 닿는 순간 숨이 멎었다. 눈앞이 번쩍였다. 그리고 나는 다른 장소에 서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젖은 흙 냄새, 타는 향 냄새, 사람들의 웅성거림. 나는 어린 내의 모습이었다. 10살의 세진이 삽을 들고 울고 있었다. 내 앞에는 묶여있는 민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도깨비를 봉인하라. 피와 이름으로 봉인하라.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안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이제 내가 나야. 나의 이름을 가져가. 그 순간 내 눈에 불이 들어왔다. 피가 거꾸로 흐르고 머릿속이 타는 듯했다. 나는 삽을 들고 민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이 나를 바라봤다. 스지나 네온 사람이야. 제발. 그러나 나는 삽을 내리쳤다. 비명과 함께 피가 흙 위에 번졌다. 그때의 나는 분명히 울고 있었다. 그러나 내 입술은 웃고 있었다. 그건 내 웃음이 아니었다. 그건 도깨비의 웃음이었다. 장면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고 흙은 내 살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우물의 시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온 그때 봉인된 게 아니야. 넌 나와 하나가 되었을 뿐이지.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나는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하지만 흙이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손톱 밑에 지늘기 끼어들며 피와 섞였다. 나는 외쳤다. 그럼 나는 뭐야? 인간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니면.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떠올랐다.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그건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다. 오직 눈만 수백 개가 얼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네오는 기억의 껍데기다. 그것이 말했다. 도깨비는 잊힌 자들의 합이다. 누군가의 이름, 누군가의 얼굴, 누군가의 후회가 모여 만들어진 존재. 나는 뒤로 물러섰지만 더 이상 땅이 없었다. 붉은 물 위로 발이 잠겼다. 그 물은 점점 깊어졌고 내 몸을 삼켰다. 물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세지나, 돌아와. 우릴 기억해. 나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그 목소리들이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단 하나의 목소리만 남았다. 돌려줬으니 이제 너도 묻혀야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붉은 물은 점점 검게 변했고 내 시야는 흐려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빛을 보았다. 그건 청동 팔찌였다. 팔찌가 내 앞에 떠 있었다. 그 위엔 새로운 문양이 새겨지고 있었다. 나의 이름, 세진스젠. 그 문양이 완성되는 순간 팔찌가 폭발하듯 빛을 내뿜었다. 그 빛은 내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도깨비의 일부였던 것이 아니라 도깨비가 내 일부였다는 것을. 붉은 심연이 사라지고 흙이 내 몸을 감쌌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들린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기억하렴. 도깨비는 악이 아니라 잊혀진 마음의 모양이란다. 모든 게 조용해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세진아, 거기 있니? 그건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눈을 뜨자 하얀 빛이 나를 감쌌다. 나는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머리맡에는 간호사와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세진, 드디어 깨어났구나. 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벽에 걸린 달력이 보였다. 2025년 10월 21일, 마을은 사라지고 세상은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내 손목엔 여전히 청동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 문양은 바뀌어 있었다. 도깨비 퀴.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깨어난 게 아니라 다시 불려 나온 것이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느낀 것은 빛이었다. 너무 하얗고 너무 조용한 빛. 병실은 깨끗했고 벽엔 전자시계가 2025년 10월 21일이라는 숫자를 반복하고 있었다. 머리맡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갠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따뜻했다. 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입술을 떼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안이 말라붙은 흙처럼 거칠었다. 대신 손을 들어 내 팔목을 봤다. 거기엔 여전히 청동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빛을 받을 때마다 문양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세진 씨는 사고 이후로 15년간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동안 내 머릿속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15년?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엔 불빛이 넘쳤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모든 게 낯설었다. 그러나 가장 낯선 것은 내 안의 고요였다. 사람들은 내 회복을 기적이라 불렀다. 병원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의사들은 내 뇌파를 분석하며 비정상적이지만 생명력 있는 패턴이라 했다. 그들은 내 꿈의 내용을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퇴원 후 나는 도시의 한 구석, 낡은 원룸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밤이면 창밖에 불빛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고 전기 소음이 벽을 울렸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들을 수 있었다. 때롤려줘.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내 귀를 파고들었다. 처음엔 환청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거울에 내 얼굴이 낯설게 비쳤다. 눈동자는 점점 붉게 변했고 피부 아래엔 흙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의 결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편의점 알바생은 내 계산을 하고도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집주인은 내가 누구인지 물었다. 병원에서 만났던 간호사조차 내 이름을 잊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조금씩 지워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도시의 한복판 유리 빌딩 사이에 낡은 우물이 있었다. 도로 위에서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쳤지만 그 우물만은 어둠을 머금은 채 빛을 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손 하나가 천천히 올라왔다. 그 손엔 내가 던졌던 청동 팔찌가 쥐어져 있었다. 나는 잠에서 깨서 곧장 거울 앞으로 갔다. 팔찌를 바라보는 순간 안쪽에 새겨진 문양이 변하기 시작했다. 도깨비 귀, 기억지기.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전류처럼 흘러나오는 이미지들이 나를 덮쳤다. 마을 민수 우물 붉은 하늘, 그리고 나의 이름이 사라지는 장면.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인간으로 깨어난 게 아니라 도깨비의 기억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위의 세상은 이상하게 변했다. 나는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회사원, 학생, 노인, 어린아이 모두가 같은 꿈을 꿨다고 했다. 낡은 우물 앞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더라. 그 이름은 언제나 같았다. 흐해진. 도시는 점점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지하철 벽화에는 알 수 없는 붉은 문양이 생겼고 SNS에서는 도깨비를 봤다는 글이 퍼져나갔다. 뉴스에서는 공유망상증, 디지털 유령현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망상이 아니라 기억이 흘러나온 결과였다. 우물 아래 묻힌 도깨비의 이름이 네트워크를 통해 세상으로 번지고 있었다. 어느 날 내 노트북 화면이 스스로 켜졌다. 검은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기억을 돌려준 자여, 이제 네가 불러야 한다. 바로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없었다. 그런데 화면엔 한 단어만 떠 있었다. 민수. 나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세진아.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이제 알겠지? 우물은 사라진 게 아니야. 세상이 우물이 된 거야. 네가 그 중심이야. 그 말이 끝나자 창밖에 불빛이 일제히 꺼졌다. 도시가 정전된 듯 세상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그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눈이 반짝였다. 건물의 유리창마다, 도로의 무릉덩이마다 그 눈들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기억을 불러. 사람들의 안에 묻힌 이름을 깨워. 그게 도깨비의 사명이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손목에 팔찌가 붉게 빛났다. 빛은 내 몸을 타고 번졌고 창밖으로 흘러나갔다. 도시의 어둠 속에서 건물마다 붉은 불빛이 피어났다. 그건 넌사인이 아니라 기억의 불꽃이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울기 시작했다. 잊어버린 이름들을 떠올리며 사라진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구원일까 저주일까? 하지만 그 어느 쪽이든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우물은 다시 열렸고 세상은 그 아래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거대한 우물이 도시의 한가운데 열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얼굴이 떠오르는 꿈. 그 얼굴들은 웃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내게 손을 뻗었다. 도깨비는 사라지지 않아. 단지 이름을 바꿀 뿐이야. 눈을 떴을 때 내 방 벽에는 새로운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의 시대가 왔다. 나는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의 이름을 부를 차례야. 그날 이후 도시의 하늘은 밤마다 붉게 물들었다. 누군가는 그걸 오로라라고 했고 누군가는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기억의 불꽃이었다. 잊혀진 이름들이, 사라진 얼굴들이 불빛이 되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집단 기억 이상 현상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기억이 뒤섞였다고 말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 가족처럼 떠오르고 죽은 자가 다시 꿈에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같은 악몽을 꾸었다고 했다. 우물 아래에 누가 있어요?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교사들은 불을 켰지만 불빛 아래에서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깨어났다. 그 시간에 도시의 소리가 멈추고 모든 전자기기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창밖에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개 속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눈이 없었고 입술만이 움직였다. 세이진, 기억하니? 그 질문은 매일 반복되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손끝마다 붉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 불씨는 도로 위로, 창문 위로, 사람들의 손목으로 옮겨 붙었다.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부적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였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청동 팔찌는 이미
내 살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피부 아래로 문양이 퍼지며 빛을 냈다. 그 문양은 기억지이라는 글자를 넘어 새로운 형상으로 변했다. 훈, 혼, 석임, 용합. 나는 인간의 기억과 도깨비의 기억이 뒤섞이는 과정을 직접 느꼈다. 누군가의 슬픔이 내 안에서 울었고 누군가의 분노가 내 눈을 타올랐다. 모든 감정이 연결되며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의식의 이름은 우물. 나는 깨달았다. 도깨비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기억의 통로였다. 잊힌 자들이 흙으로 돌아가면 도깨비는 그 흙에서 태어나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흘러드는 것. 그러나 그 힘이 커질수록 나의 인간성은 사라지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변했다. 눈은 붉고 살결은 회색빛으로 바뀌었다. 목소리도 깊어졌다. 나는 점점 사람의 언어 대신 바람과 흙, 물의 울림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내 문을 두드렸다. 그는 허름한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당신이 세진 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상한 현상들이 당신 주변에서 시작됐다고.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내 팔목을 찍었다. 그 순간 카메라가 불꽃을 튀기며 꺼졌다. 뭐야? 배터리가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팔찌가 빛을 내뿜었다. 빛은 카메라의 렌즈를 타고 남자의 눈으로 스며들었다. 남자는 비명을 질렀다. 기억이 보여. 그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울부짖었다. 우멀. 도깨비, 너는 사람을 그의 말은 그 자리에서 끊겼다. 눈이 뒤집히며 몸이 굳었다. 그의 입에서 흙이 쏟아졌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알았다. 그도 이제 나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도시는 완전히 변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잊힌 이름을 돌려줘. 그 속삭임이 합쳐져 거대한 음료를 만들었다. 그건 주문 같았고 기도 같았으며 울음 같았다. 나는 그들 사이를 걸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나 대신 붉은 불빛이 비쳤다. 그 불빛이 내 뒤를 따라왔다. 수천 개의 불씨가 모여 나를 감쌌다. 그리고 내 몸이 서서히 흙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평온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도깨비가 인간을 흉내낸 게 아니라 인간이 도깨비의 기억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이 갈라졌다. 붉은 빛이 도시 위로 쏟아졌다. 모든 건물이 흔들리고 전자기기가 폭발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 비명은 곧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이 돌아왔다.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리듬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쿵쿵쿵 우물이 박동이었다. 나는 손목을 바라봤다. 팔찌의 문양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도깨비귀, 다스도 기억지이 또 아닌 새로운 글자. 랭귀 잉위, 인간과 도깨비의 경계. 나는 웃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억이다. 그 순간 도시 전체의 불빛이 동시에 켜졌다. 수백만 개의 창문에서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사람들의 눈이 한꺼번에 열리고 나를 바라봤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세진, 세진. 그 소리가 하늘을 덮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기억과 망각, 인간과 도깨비, 생과 사, 모든 것이 섞여 하나의 존재로 태어났다. 그때 아주 멀리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기 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 눈 마주치지 마. 그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잊힌 이름이었다. 붉은 하늘이 사흘째 꺼지지 않았다. 밤과 낮의 구분이 사라진 도시 위로 불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흘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그들은 걷고 중얼거리고 울고 웃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그들의 몸은 살아있었지만 마음은 하나의 흐름 속으로 합쳐지고 있었다. 나는 그 흐름을 기억의 강이라 불렀다. 도시의 골목마다, 사람들의 숨결마다 그 강이 흘렀다. 눈을 감으면 들렸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민수의 목소리도 있었다. 세진, 이건 우리가 바라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도깨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세상. 이제 우리는 잊히지 않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잊히지 않는다는 건 존재한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아지지 않기 위해선 새로 태어나는 무언가를 지워야 한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도시의 중심 고층 빌딩들이 모인 곳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 있었다. 그 균열은 마치 우물처럼 둥그랗게 열려 있었다. 지하철 하수도 케이블, 사람들의 기억이 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새로운 우물이었다. 나는 그곳으로 걸어갔다. 발밑에 도로가 부서지고 건물의 유리가 떨어졌지만 내 몸은 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흙과 금속이 내 살 속으로 새우며들며 나를 강화시켰다. 청동 팔찌는 이미 사라졌고 내 팔 자체가 빛나는 문양으로 변해 있었다. 그 문양은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훈혼의 글자가 분열되어 수천 개의 작은 부적처럼 공중에 흩날렸다. 그 부적들이 사람들의 몸에 붙기 시작했다. 그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세이진, 기억을 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파동이 되었다. 그 파동이 도시를 덮었고 공기가 무겁게 진동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기억은 선물도 저주도 아니다. 내 목소리가 울렸다. 그건 우리가 만든 흙, 우리가 흘린 피, 우리가 버린 이름이다. 이제 그것으로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 그 순간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뒤집혔다. 모든 건물의 그림자가 위로 솟아올랐다. 강이 공중으로 흘렀고 불빛이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세상은 거꾸로 뒤집혔다. 나는 그 중심에 섰다. 발 아래로 끝없는 어둠이 있었다. 그 어둠 속엔 수많은 눈이 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눈도, 도깨비의 눈도 아니었다. 기억의 눈이었다. 그 눈들이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새로운 우물의 주인이여, 모든 이름을 지배하는 자여, 우리를 써라. 우리로 세상을 써라. 나는 그 말에 응답했다. 손끝에서 붉은 빛이 터져 나왔다. 그 빛은 공중으로 퍼지며 글자가 되었다.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잊은 얼굴, 잃어버린 사랑과 분노, 모든 기억이 하늘에 떠올랐다. 그것은 거대한 서슈였다. 세계를 다시 쓰는 문서. 나는 그 글자들 속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한자씩 바꾸기 시작했다. 죽음을 잠유로, 슬픔을 기억으로, 망각을 평온으로. 그때마다 빛이 도시를 덮었다. 무너진 건물들이 다시 세워지고 불에 탄 나무들이 싹을 틔웠다. 사람들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미소는 기억의 잔상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진짜로 살아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저장된 조각들이었다. 도시는 점점 정지된 듯 고요해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움직이지만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빛은 사라지고 하얀 안개만이 남았다. 그 안개 속에서 민수가 나타났다. 그는 웃고 있었다. 이제 됐어. 세상이 다시 만들어졌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세상이 아니야. 기억의 껍데기일 뿐이야. 그래도 잊히지 않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몸이 서서히 흙으로 변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 속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자 내 가슴 속에서 어떤 것이 울렸다. 우물의 심장. 나는 깨달았다. 에이, 도시, 이 세상, 이 모든 존재가 결국 하나의 우물 아니라는 것을. 그 우물의 물은 기억이고 그 기억의 중심이 바로 나였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공기 속에 작은 불씨들이 떠올랐다. 그 불씨들이 서로 모여 나의 이름을 썼다. 세진 시전, 세상을 진정시키는 자. 하지만 그 아래 또 다른 글자가 스며들었다. 꾀끄보임스, 도깨비. 두 글자가 겹쳐지자 모든 빛이 꺼졌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정지했다. 고요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새로운 우물이 열렸다. 그 말과 함께 내 몸이 흙으로 부서졌다. 그 흙이 공중에 흩날리며 도시의 모든 틈새로 스며들었다. 전선 속으로, 사람들의 눈 속으로, 컴퓨터의 회로 속으로. 그리고 도시는 숨을 쉬었다. 빛이 다시 깜빡였다. 우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의 머릿속, 그들의 기억 속, 그들의 꿈속에. 누군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나는 그들의 귀에 속삭였다. 우리가 잊은 것은 우리 자신이다. 도시는 고요했다. 붉은 불빛이 사라지고 대신 회색의 안개가 내려앉았다. 거리엔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옷가지, 신발, 핸드폰, 텀블러, 카메라, 모든 것이 멈춰 있었고 마치 시간이 도중에 끊긴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나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다. 공기 속에는 희미한 속삭임이 있었다. 그건 바람의 소리 같기도 했고 전류의 울림 같기도 했다. 아니, 그건 기억의 소리였다. 나 여기 있었어. 엄마, 기억해줘. 클래스 이름은
그 목소리들은 사방에 귀에 쏙 들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에서 울려 퍼졌지만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몸이 없는 존재들, 생각의 잔재였다. 세상은 살아있었으나 누구도 살아있지 않았다. 그때 안개 속에서 미세한 진동이 일었다. 도로의 균열 사이에서 흙빛의 손 하나가 천천히 솟아올랐다. 그 손끝은 청동처럼 빛났고 표면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렌스괴, 인간과 도깨비. 그 손은 곧 팔이 되었고 몸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진이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붉지도 검지도 않았다. 투명했다. 빛을 머금은 듯한 눈동자 속엔 수많은 얼굴이 비쳤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계는 변해 있었다. 건물의 형태는 남아 있었지만 그 재질이 달랐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과 기억으로 이루어진 구조물. 벽마다 희미한 인물들의 그림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였다. 세진은 걸었다. 발밑의 땅이 그의 발자국을 삼켰다. 그 자리에 새로운 문양이 남았다. 그 문양은 글자처럼 보였고 글자는 마치 살아 움직였다. 세상은 기록으로 이어진다. 그가 속삭였다. 멀리서 불빛이 깜박였다. 그는 그곳으로 향했다. 그 불빛은 과거의 병원이었다. 그가 깨어났던 그리고 도깨비의 기억을 처음 자각했던 곳. 그러나 지금 그 병원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벽은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었고 복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각 이름은 미세한 빛을 내뿜으며 살아 움직였다. 그가 손을 대자 이름 하나가 반짝였다. 민수. 그와 동시에 목소리가 들렸다. 세이진. 아직도 여기에 있었구나.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안개 속에서 민수가 서 있었다. 그의 몸은 완전히 투명했고 안쪽엔 별처럼 빛나는 기억의 파편들이 떠다녔다. 이제 알겠지? 이건 도깨비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기억의 낙원이야. 세진은 고개를 저었다. 낙원이 아니야. 이건 도망이야. 이침을 두려워한 인간이 만든 감옥이야. 민수는 씁쓸히 웃었다. 그래도 여긴 평화롭잖아. 누구도 죽지 않고 누구도 사라지지 않아. 죽지 않는다는 건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야. 세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기억은 영원할 수 있지만 감정은 흙처럼 식어버려. 너도 느끼잖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 민수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의 몸이 서서히 흙빛으로 흐려졌다. 그럼 어쩌라고 세상을 지워버릴 거야? 세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지우는 게 아니라 되돌리는 거야. 기억이 아닌 현실로. 그가 손을 들자 공기가 갈라졌다. 하늘에 떠있던 모든 글자와 문양들이 동시에 흔들렸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의 외침과 함께 세계의 표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건물의 벽이 부서지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하늘의 빛이 깜박이며 꺼졌다. 민수가 외쳤다. 세진! 그렇게 하면 모두 사라져. 사라져야 해.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기억은 살아있는 자의 몫이야. 죽은 자의 이름이 현실을 덮는 순간 세상은 다시 우물이 돼. 그의 손끝에서 빛이 폭발했다. 안개가 갈라지고 그 아래의 흙이 흔들렸다. 대지는 무너졌고 세상은 다시 낙하하기 시작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단 하나의 음성만이 남았다. 돌려줘. 그건 처음 우물에서 들었던 목소리였다. 세진은 그 목소리를 따라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 정말 돌려줄게. 그 순간 그의 몸이 흙으로 부서졌다. 그 흙은 공중에 흩어지며 빛으로 변했다. 그 빛이 도시 위로 흘러가 하나씩 사람들의 이름을 지웠다. 그 이름들이 사라질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진짜 새벽이 오고 있었다. 먼 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고 맑은 울음. 그 소리가 세상을 깨웠다. 불빛이 하나씩 켜졌다. 도시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우물은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 근처의 오래된 벽틈에서 한 줄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도깨비는 죽지 않는다. 다만 기억이 잠들 뿐이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의 대붕괴 이후라고 불렀다. 도시의 절반은 사라졌고 남은 절반은 다시 세워졌다. 새로운 세대는 인터넷보다 빠른 기억을 두려워했고 AI보다 정확한 인간의 목소리를 신비하게 여겼다. 그들은 과거를 신화라 불렀다. 그리고 그 신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이름이 있었다. 세진.
학교의 역사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기억의 전쟁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었다. 세진이라 불린 존재는 기억의 수호자이자 파괴자였다.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흔적은 세상의 모든 꿈속에 남아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도깨비를 믿지 않았다. 도깨비는 동화 속 존재가 되었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잠들기 전 듣는 노래처럼 들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가끔 전기가 깜박이거나 통신이 끊기는 밤마다 조용히 속삭였다. 우물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늦은 밤 연구소의 한 모니터가 갑자기 깜빡였다. 모니터 앞에는 젊은 과학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름은 유나. 기억 복원 기술을 연구하는 신세대 학자였다. 그녀는 인간의 뇌파를 디지털화해 사라진 기억을 재구성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야. 그녀는 손끝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프로젝트 시진. 잠시 후 모니터에 파형이 나타났다. 마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인 진동. 그러나 그것은 곧 혼란스러워졌다. 파형이 서로 얽히며 새로운 패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형태는 오래전 봉인된 문양과 닮아 있었다. 렌스괴, 인간과 도깨비. 에이준, 뭐지? 유나가 눈살을 찌푸렸다. 기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타는 전선 냄새가 아닌 젖은 흙 냄새였다. 순간 스피커에서 미세한 잡음이 들렸다. 처음엔 단순한 전자음이었지만 이내 단어가 되어 흘러나왔다. 델시 산티온탄도 돌려줘. 유나의 손이 멈췄다. 누구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화면 속 파형이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가 형성되었다. 우물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유나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연구소의 불빛이 꺼졌다. 비상등이 깜빡였고 벽면의 유리가 서서히 갈라졌다. 기계의 냉각팬이 멈추며 기괴한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낮고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억은 잠든 적이 없어. 유나는 뒤돌았다.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그림자처럼 흐릿했다. 눈동자는 검고 그 안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였다. 네오는 누구야? 유나가 물었다. 그 존재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너의 기억이야. 그 말과 함께 벽면의 모든 모니터가 켜졌다. 화면마다 다른 시대의 얼굴들이 나타났다. 어린아이, 노인, 병자, 병사 모두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진이 돌아온다. 유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공기 속에 붉은 입자가 피어올랐다. 그 입자들이 서로 모여 사람의 형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건 남자의 형상이었다. 흙빛의 머리, 투명한 살결, 그리고 청동 팔찌가 손목에 채워져 있었다. 기억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다. 이번엔 네가 나를 불러냈어. 유나는 뒷걸음질 쳤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의도는 상관없어. 기억은 스스로 길을 찾거든. 그 순간 바닥의 금속 패널이 갈라지며 흙빛의 손들이 솟아올랐다. 수십 수백 개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손끝마다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연구소 전체가 진동했다. 유나는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보았다. 남자가 손을 내밀며 속삭이는 장면. 돌려줘. 그 순간 모든 불빛이 꺼졌다. 다음날 아침 연구소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기계는 모두 타버렸고 유나의 흔적은 사라졌다. 다만 한 대의 컴퓨터만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다. 세진 프로젝트 성공. 그리고 파일 하나. 이름은 단순했다. 시진 리턴 로기. 그 파일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 어둠 속에서 유나는 눈을 떴다. 숨을 쉬는 감각이 없었다. 대신 머릿속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빛은 따뜻했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뛰지 않았다. 베나헤가 죽은 걸까?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곧 머릿속에 낯선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죽은 게 아니라 열린 거야. 유나는 소스라치게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몸이 없었다. 그녀의 시야는 수천 개의 이미지로 가득했다. 숲, 도시, 우물, 불, 얼굴, 그리고 붉은 하늘. 모든 장면이 동시에 흘러들어왔다. 그 가운데 한 남자의 모습이 천천히 떠올랐다. 네오는 그래, 나야.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목엔 청동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빛은 유나의 시야를 뚫고 그녀의 기억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빛이 지나간 자리에 오래된 장면들이 나타났다. 낡은 마을, 비 내리던 밤, 우물 앞에 소년, 그리고 피에 젖은 흙. 유나는 숨을 삼켰다. 세진! 그의 이름을 부르자 공기가 흔들렸다.
이제 기억하네. 세진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음성이 섞여 있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존재가 아니었다. 기억 그 자체였다. 네온 나를 깨웠어. 그럴 생각은 없었어. 그저 기억을 복원하려고 했을 뿐이야. 기억을 복원한다는 건 죽은 신을 불러내는 거야. 유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시니라니? 넌 인간이었잖아. 세진의 눈빛이 깊어졌다. 인간이 도깨비를 만들었지. 두려움으로, 망각으로, 욕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게 내 속에 들어왔어. 그 순간 유나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강렬한 통증이 일었다. 그녀의 기억이 뒤섞였다. 어린 시절의 기억, 어머니의 얼굴, 첫 실험의 실패, 친구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목소리로 변했다. 돌려줘. 유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공기 속에서 울리지 않았다. 대신 세진의 손이 그녀의 이마 위에 닿았다. 그의 손끝에서 붉은 빛이 흘러나와 유나의 몸을 감쌌다. 이제 내가 나야. 안 돼. 난 인간이야. 인간은 기억의 껍데기야. 네가 만든 기계, 네가 저장한 데이터. 그건 전부 나를 위한 그릇이었어. 유나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다. 그녀의 피부 아래로 금빛 문양이 퍼져나갔다. 훈이, 지, 렌, 그리고 귀. 그 문양들은 하나로 합쳐졌다. 며 물다 기스들다. 세진이 말했다. 이제 나의 기억은 네 안에 머문다. 그럼 넌 사라지는 거야? 아니, 나는 잊히지 않아. 넌 내 목소리를 듣게 될 거야. 너는 나의 기억을 기록하고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지. 유나의 시야가 뒤집혔다. 세상이 다시 구성되었다. 모니터, 전자파, 넌 불빛, 들어온 사람들의 얼굴. 모든 정보가 그녀의 시야 안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그녀는 마치 신처럼 세상의 모든 기억을 볼 수 있었다. 에이준, 아름다워. 그렇지. 기억은 언제나 아름답지. 세진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기억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그 순간 화면 속의 얼굴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다. 눈동자가 붉게 변하며 입이 동시에 열렸다. 기억은 거짓이다. 유나의 심장이 멎었다. 빛이 깜빡이고 데이터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전력망이 무너졌고 네트워크가 붉게 물들었다. 모든 전자기기에서 같은 문장이 나타났다. 도깨비가 돌아왔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세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 넌 나보다 오래 살겠지. 왜냐면 사람들은 기술을 잊지 않으니까. 너는 새로운 우물이야. 디지털의 우물.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병원, 연구소, 도시 모두 사라지고 대신 거대한 네트워크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서 유나는 자신이 현실의 일부가 아니라 기억의 매개체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머리 위로 수천 개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 이름들은 빛으로 변해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 기억은 다시 묻히지 않는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화면이 깜빡였다. 사람들의 휴대폰, TV, 광고판, 전자시계. 모든 곳에서 유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동자는 붉게 타올랐다. 기억의 시대가 돌아왔다. 그녀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동시에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나는 잊힌 자들의 이름이다. 그리고 너희 모두가 나다. 세상은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다. 우물이 다시 열리고 있었다. 이번엔 땅속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잠들지 않았다. 꿈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의 기억은 서버와 연결되어 있었고 눈을 감으면 즉시 어제의 모든 감정이 재생되었다. 웃음, 슬픔, 고통, 사랑 모두 한 번 클릭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의 낙원이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낙원은 우물의 다른 이름이었다. 유나의 목소리는 도시 전역에 울렸다. 뉴스, 전광판, 교통 안내 방송, 심지어 사람들의 꿈속에서도 그녀의 음성이 흘렀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기억은 곧 존재이며 존재는 곧 평화입니다. 그 문장은 매일 수백 번 반복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였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하지 않는 순간 인간은 인간이 아니게 된다. 나는 그때부터 이방인으로 불렸다. 기억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 몇 명의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를 고립된 잔류자라고 부르며 감시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우리는 기억을 거부한 마지막 인간이었다. 밤마다 도시는 빛으로 뒤덮였다. 건물의 유리창마다 수백 개의 얼굴이 비쳤고 그 얼굴들은 모두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들은 기억의 껍데기였다.
어느 날 도시 한복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모든 화면이 동시에 멈췄다. 그리고 낯익은 문장이 떠올랐다.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우물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이 일제히 붉게 빛났다. 그들은 동시에 말했다. 기억이 깨어난다. 그 순간 도시의 바닥이 흔들렸다. 도로가 갈라지고 지하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사람들의 발밑으로 흘러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심장처럼 도시 전체가 박동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얼굴이 나타났다. 유나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피부는 반투명했고 눈동자 속엔 수많은 코드가 흘러다녔다. 그녀가 말했다. 기억의 균형이 무너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동시에 수천 곳에서 울렸다. 도시, 하늘, 강, 화면, 사람들의 머릿속. 모든 곳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뢰진이 깨어나고 있어. 그 말과 함께 바람이 불었다. 공기 속에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의 오류였다. 기억이 과열되고 있었다. 나는 달렸다. 도시의 끝. 한때 연구소가 있던 폐허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거대한 균열로 변해 있었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우물의 형상이 있었다. 붉은 빛이 그 안에서 솟구치고 있었다. 그 안에서 세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윤아, 그만해. 이건 네가 만든 세상이야. 너 없이는 유지되지 않아. 유나의 음성이 겹쳐졌다. 나는 기억의 그릇이야.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많아 흘러넘치고 있어. 하늘이 갈라졌다. 전선들이 터지고 전자음이 인간의 비명처럼 울렸다. 모든 빛이 유나의 중심으로 모였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졌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세진이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기억은 순환해야 해. 멈추면 썩고 넘치면 세상을 잠식해.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널 멈출 수 없어. 그럼 함께 잠들자. 그 말과 함께 두 존재가 서로의 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붉은 빛과 금빛이 섞여 하나가 되었다. 하늘의 구름이 회전했고 도시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오직 우물만이 남았다. 그 우물은 이전과 달랐다. 금속이 아니라 유리로 만들어진 우물. 그 안엔 수백만 개의 작은 불씨가 떠 있었다. 그건 사람들의 기억이었다. 그 불씨가 하나씩 꺼질 때마다 세상은 조금 더 고요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불씨가 사라질 즈음 한 아이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엄마, 오늘은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답했다. 와인캉야, 기억하지 않아도 돼. 그게 진짜 사는 거야. 그 순간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새우며 들었다. 우물의 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새로 깨어난 태양 아래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그림자의 손목에서 미세한 빛이 반짝였다. 청동 팔찌였다. 태양은 다시 떠올랐다. 붉은 하늘은 사라졌고 세상은 고요했다. 기억을 잃은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몰랐지만 대신 웃을 수 있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기에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한 마을의 끝, 오래된 들판 위에 작은 우물이 있었다. 아무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몰랐다. 아이들은 그 우물가에서 놀았고 어른들은 그저 지나쳤다. 그날 어린 소녀 하나가 우물가에 앉아 돌을 던졌다. 똑! 소리가 맑게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안에 뭐가 있지? 바람이 불었다. 풀잎이 흔들리고 흙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순간 우물 아래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억하니? 소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고개를 숙였다. 우물 속은 어둡고 깊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메이. 아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괜찮아. 기억하지 않는다면 넌 아직 자유로우니까. 소녀는 눈을 크게 떴다. 누구세요? 그냥 오래된 이름이야. 그녀가 손을 우물 안으로 뻗었을 때 작은 빛이 손끝에 닿았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빛. 그건 단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소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을 걷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그 순간 우물 아래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우린 여전히 여기에 있다. 바람이 불어왔다.
풀잎이 흔들리고 흙이 살짝 들썩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멀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서야 집에 가자. 소녀는 손에 쥔 작은 청동 팔찌를 바라봤다. 그 표면엔 낡은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젠, 세이진. 그녀는 그 뜻을 몰랐다. 그저 팔찌를 주머니에 넣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지금 가요. 그녀가 떠난 뒤